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네시아 국기 제거. 2. 시진핑의 충격.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먹튀 국가 인도네시아가 끝내 KF-21 개발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7일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당연히 KF-21 분담금 미납 문제였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코위 대통령은 회담 내내 분담금 얘기는 일절없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협력이 증가할 기회가 아직 많다면서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저세상 화법으로 일관했죠. 특히나 이번 방안은 동북아 3국 방문 일정에서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한국을 가장 늦게 방문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먼저 방문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시 8천억 원의 분담금은 차일피일 일로 미뤄졌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목덜미가 담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한 손은 인도네시아에 내밀고 다른 한 손은 제3국에 내밀며 투트랙 투넥 전략으로 인도네시아와의 자연스러운 이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조코위 대통령의 방문은 급한 불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펄펄 끓는 기름 위에 찬물 한 바가지를 들이부은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에 숟가락 얹으려다 튀는 기름에 모든 걸 다 잃게 생긴 인도네시아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KF-21시 제1호기가 한국의 창공을 위풍당당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KF-21의 자태에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의 발전한 방산 기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동개발국이라 굳게 믿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이 역사적인 날에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지금껏 이름만 공동개발국이었지 딱히 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KF-21의 유일한 단점이 동체에 그려진 태극기와 나란히 있는 인도네시아 국기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인 비웃음을 사고 있었죠. 그제야 부랴부랴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7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특별하고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강화해가자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내뱉었는데요. 하지만 말만 동반자이지 호구로 본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논의돼야 할 큰 문제가 바로 KF-21 개발 분담금 미납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회담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끝내 분담금 아기의 분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협력이 증가할 기회가 아직 많으니 계속 협력해 나가자며 난데없이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한국의 첨단 산업에 눈독을 들이는 탐욕스러운 모습마저 보여주었죠. 그리고는 뻔뻔하게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배터리 주원료인 니켈로 분담금을 대신해서 현물로 갖느냐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이번 인도네시아의 방안은 그저 빈 수레를 끌고 와 잔뜩 싣고만 가려 한 인도네시아의 장사 일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이번 방문 일정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본래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짜여 있었던 순방 일정이 갑자기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KF-21에 탑승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분담금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한국이 승낙해줄 리 만무했죠. 실제로 시원하게 거절당한 조코위는 이에 단단히 삐쳐 일부러 방문 일정을 제일 뒷순위로 두지 않았느냐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좁은 속내를 보여준 조코위 대통령이 중국만은 제일 1순위로 앞에 두었는데요. 이는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빚만 잔뜩 진 중국의 희생양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친중 성향이 강한 인도네시아는 어떻게든 1대1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이번 정상회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이 KF-21에 성공해내자 배가 아파 나뒹굴었죠. 실제로 중국은 KF-21초도 비행 성공 소식이 들려오자 자국의 J-10C 전투기와 비교하며 KF-21의 기술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사실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중국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보며 조금만 마음에 만들어도 위협하기 일쑤였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진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국방 성장을 견제해야 할 위험 요소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은 인도네시아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KF-21 관련 기술을 넘겨 1대1로 해서 진 빚을 탕감받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제 손으로 진 빚도 스스로 못 갚고 갖은 진상과 습관적인 체납, 국제적인 결례, 그리고 군사기밀까지 팔아넘기려는 재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었기에 이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당장 인도네시아와 손절매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엄연히 나라 간의 계약인지라 홈쇼핑 구매 취소 버튼 누르듯 그렇게 간단히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인도네시아 쪽에서 먼저 계약을 파기해야 한국이 손해보지 않는데요. 욕심만 그득한 인도네시아가 먼저 그럴 일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주도 면밀하게 인도네시아에 크게 한 방을 먹일 초특급 전략을 짜고 있었는데요. 바로 투트랙 투넥 전략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인도네시아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지만 다른 한 손은 제3의 국가와 거래를 이어가는 것인데요. 혹시라도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들리더라도 최악은 막자는 의미에서도 이 손을 제일 먼저 잡은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오랫동안 한국과 우방국으로 각별한 방산 협력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에즈 90 자주포 대체 사업으로 1조 원 상담에 K9 자주포 협상이 진행 중인 데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에도 두 나라 방산기업 간의 협력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공산업 기술력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지난 19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판버러 국제에어쇼가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모여 양자 회담을 하던 중 영국의 권 차관은 KF-21을 콕 찍어서 보라매의 첫 비행 성공 소식은 영국 현지에서도 단면 화제였다며 한국의 항공기술의 발전을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칭찬으로만 받을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왜 의미심장하냐면 영국은 최근 F-35B 구매 계획을 축소해서 미들급 전투기를 구입하는 걸 모색하던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영국 매체에 따르면 영국은 배 시스템즈의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 개발을 앞두고 자금 문제로 기존의 F-35B 구매 수량을 대폭 줄이고 대신 템페스트와 조합을 맞추기 위해 미들급 전투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4.5세대 미들급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성능의 KF-21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겠죠. 또한 폴란드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이라 할 만한 엄청난 대규모 무기 구입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거국적인 무기 구입을 한 이유는 다소 황당은 하지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무기 지원했다가 정작 자국을 위한 무기가 없어서인데요. 주목할 점은 FA-50 침전 투기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이탈리아의 경전 투기인 M346을 8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비행에 특화된 M346이라 할지라도 예전부터 F-16 전투기를 주로 운용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성능과 합동 전술이 가능한 기종이 폴란드엔 필요했죠. 그래서 다시 알아보던 중에 F-16과는 비슷한 조건이지만 공중초계나 영공에 침투하는 러시아군을 상대하기에는 FA-50 경전투기만 한 것이 없다는 판단에 총 48대 3조 4천억 원을 구매한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기술 이전 요청 중인데요. 이로써 한국 기술로 라이선스 생산 가능해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국 전투기의 수출 대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의 FA-50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현재 인도의 태자서 전투기를 사이에 두고, 하지만 말레이시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저렴하고 효율적인 초음속첨 경공격기 플랫폼에 관심이 갔다면서, 그리고 첨단 자동화 시설의 생산 라인과 대한민국의 FA-50이 최종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점쳤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건 역시 최근 KF-21의 자랑스러운 비행 성공 덕분이었습니다. 인도 태자 던지기 거의 기울어가던 말레이시아를 단 한 번의 비행으로 FA-50으로 기울게 한 것이죠. 무엇보다 FA-50 수출의 성적이 중요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KF-X 사업으로 이어져 한국과 협력하려 할 가능성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KF-21 사업에 대한 욕구를 뚜렷하게 내보이는 나라인데요. 조심스럽게 인도네시아가 미납하고 있는 분담금을 대신 갚을 수도 있다는 의지마저 보였다는 후문입니다. 특히나 말레이시아 해역까지 침범하는 중국 항모와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KF-21만큼 적합한 전투기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한국과 손잡을 날만 손꼽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먹튀 국가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 됐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고 미적거리며 한국의 간과 쓸개까지 다 빼먹을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 이러다 공동개발이란 한 타이틀은 물 건너가고 국방면에서는 암석과 다름없는 말레이시아의 처지는 꼴마저 될 테니 속 뒤집어질 일만 남게 됐습니다. 이번 방안이 그 마지막 기회였음을 모른 채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마지막 신의를 지키려던 한국에게 찬물만 쏟아부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하겠죠. 이제부터 한국도 인도네시아 따위는 하루살이쯤 여기며 가는 굳건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2025년까지 2000여 회의 수치 비행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 관문도 넘어야 합니다. 국산 전투기의 완벽한 현실화만을 보며 최근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이룩해낸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이 완벽히 성공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폴란드 정부와 무려 19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무기 수출을 성사해버리자 현재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에선 연일 내용의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폴란드 정부와의 역대급 무기 수출이 성사된 직후 로이터 통신, CNN, NYT 등 다수의 주요 외신들에선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국산 무기 체계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성에 대한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룰 정도였죠. 그중 특히 로이터 통신은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면밀하고 세세한 극찬 쏟아내 현재 엄청난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CNN 역시 이번 한국-폴란드 간의 무기 수출 계약이 유럽 전역의 무기 현대화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역대급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며칠 사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는 한국의 국방 경쟁력에 대한 외신들의 역대급 극찬 세례 때문이었을까요? KF-21의 첫 시험 비행이 성공한 직후 사흘 뒤인 지난 22일 중국의 대표 SNS인 웨이보와 틱톡 등에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중국이 현재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추정되는 J-35의 사진과 동영상이 공개돼 중국 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다분히 전 세계적 이목이 쏠리고 있는 KF-21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가 매우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얍삽하고 졸렬한 이번 행위가 현재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의 관영 매체들과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연일 한국의 군사력을 깎아내리고 자국이 군사력을 홍보하려다 오히려 중국산 짝퉁 무기에 대한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 엄청난 역풍과 함께 대망신을 당해버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중국은 매번 자신들의 신형 무기를 공개함에 앞서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인 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무기 재원에 대한 상세 스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닌 마치 군사 전문가나 동호인들이 극비리에 유출한 것처럼 꾸민 영상이다. 사진들을 은근슬쩍 SNS나 매체에 흘려내보내는 매우 조잡한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공식적으로 공개한 중국산 무기들 중 거의 대부분이 역대급 뻥스펙으로 드러나 버리며 국제사회의 엄청난 혹평 세례와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후 중국 당국은 마치 이런 삼류 소설과도 같은 자작극을 뻔뻔하게 일삼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그저 자신들의 삼류 자작극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닌 최근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국방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도 모자라. 그러면서 KF-21은 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또는 4.5세대 전투기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J-20은 물론 FC-31과도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고 2008년 전격 배치된 자국산 J-10 전투기와는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대급 뻔뻔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KF-21의 최종 완성된 외형이 공개된 직후 다수의 외신과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전투기를 닮은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은 들어봤어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외형과 재원조차 공개한 적이 없는 J-35를 닮았다라는 중국 매체의 주장은 솔직히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이 현재 중국이 지적하고 있는 KF-21의 단점들은 추후 블록 개량을 통해 완전한 스텔스기로의 설계 개량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자국산 전투기들은 이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실전용으로는 도저히 써먹을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라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만 해도 KF-21에 전 세계적 이목이 쏠리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중국 정부가 중국산 최신형 5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J-35의 스파이샷이 전격 공개되었지만 현재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들과 커뮤니티 등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엄청난 조롱들로 인해 당초 그들이 예상했던 반응과 달라 엄청난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해당 영상과 사진을 면밀히 분석한 내 이별 뉴스 등 서방의 주요 군사 전문 매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으짝퉁 F-35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역대급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매체는 J-35의 전반적인 주요 디자인과 핵심 부품들의 배치가 미국의 F-35 전투기를 그대로 복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하면서 문제는 미 군사 매체 1945의 심층 분석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었는데요. 그저 단순히 디자인만 그럴듯하게 베껴낸 낮은 수준의 짝퉁배드 카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매체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산 전투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엔진 문제에 대해 가장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이미 5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인 수-57을 구매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매체는 결국 개발 초기부터 중국산 전투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엔진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러시아산 수-57 전투기를 도입해 관련 기술을 탈취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당초 중국이 과거에도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그대로 베낀 짝퉁 엔진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의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러하듯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꼬집은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앞서 F-22를 베껴 만든 중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J-20 역시도 아직 이 문제를 아주 해결하지 못해 수년간 중국 정부의 엄청난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제 방산업계의 철저한 외면을 받는 상황이죠.